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상대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지금 퍼붓고 있고요. 지상전도 지금 시작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정말로 무섭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도 네타냐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얘기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네타냐후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해가 된다면 그 누구라도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각오라는 거죠. 그러면 네타냐후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걸까요? 사실은 네타냐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원래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실각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이 재판을 받을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차에 말이죠, 이 해외로 지금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작년 10월에 이 팔레스타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평화로운 일요일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서 뭐 끌고 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을 뭐 질질 끌고 가고 뭐 죽이고 뭐 하여튼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타냐후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마스라고 하는 곳의 지도자 얘를 갖다가 테헤란에서 암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4년 7월 31일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이름이 하니야, 들어봤죠? 이게 테헤란에서 여기에 이 하니야가 원래 숨어 다니다가 여기에 회의가 있어서 갔던 거예요.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야말로 얘가 묵었던 그 호텔 그 방을 갖다가 그 몇 개 그냥 완전히 폭파시켜 가지고서 암살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얘는 팔레스타인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조직입니다. 여기에 수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구를 제거했습니까? 바로 하산 나스랄라라고 하는 애를 제거를 한 겁니다. 이게 9월 28일입니다. 얘가 헤즈볼라의 수장이거든요.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는데 그 후계자가 또 누구였냐면 하셈 사피 에딘이라는 애예요. 얘도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수장도 제거하고 그 수장의 후계자도 제거함으로써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헤즈볼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가지고 다 제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거를 당한 수장을 잃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도 체면을 완전히 구겼지 않습니까? 원래 이란이 3개의 무장단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3개의 무장단체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마스, 그리고 금방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후티 반군, 이 세 가지를 움직이면서 간접 전쟁, 대리 전쟁을 이란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자기 쫄딱이들을 다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 180발을 날렸다는 건데 약 32발 정도는 이스라엘의 도시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아이언돔 방공망에 걸렸다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을 향해서 또 이제 포탄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포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공망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란보다도 말이죠, 이란이 일단 겁만 주고 있고 레바논을 갖다가 먼저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베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이죠, 6일 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6일이니까 뭐 이스라엘과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요. 이날 자정이 지난 이른 새벽에 약 30발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날아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론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서 포탄을 먼저 날렸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러자 그냥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날렸다는 것인데 두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금 베이루트에 폭발음이 터졌다. 지금 거기에 있던 우리 레바논에서 철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무섭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30발을 날렸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체는 거의 이제 아이언돔에 막힌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보복으로 말이죠. 두세 시간 동안 끊임없는 폭발음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베이루트 남부에 대한 맹렬한 폭격이 가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발음을 들은 수십 명이 거리로 튀쳐나왔고 일부는 짐 가방을 들고 뛰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고 있다. 아비규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이렇게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23일부터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공습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포탄도 날리고 지금 지금 비행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비행기가 직접 그 레바논 상공에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지금은 국경 근처에서 포탄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28일 공습으로 제거됐고요. 하셈 사피에딘도 그때 함께 제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들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뭐냐? 얘들의 동설이 노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 지금 표적이 되는 이 수장들 얘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 내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헤즈볼라 전투원 그 수장이 수뇌부가 440명이 살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헤즈볼라의 수뇌부 전투원들을 440명을 제거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갖다가 아주 공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터널이 바로 그 레바논의 국경 근처에 있답니다. 헤즈볼라가 터널을 팠대요. 터널을 파가지고 그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북한한테 배웠는지 이 게릴라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파놓은 이 터널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잖아도 프랑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테랑 프랑스 지금 얘기가 지금 프랑스 지금 총리 얘기가 주면 안 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갖다가 대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뭐죠? 미테랑이 아닌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주지 말자. 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여기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서는 프랑스를 향해서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네, 마크롱.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마크롱을 향해서 말이죠. 아주 그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지금 바이든 얘기도 안 되는데 뭐 마크롱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수백 발을 갖다가 지금 레바논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석유 생산 시설과 군 기지와 핵시설이다. 야, 이번에 그러니까 석유 시설, 이란의 석유 시설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인데 이거를 갖다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군 기지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란에 플루토늄을 갖다가 만드는 원자력 그 공장이 있거든요. 원자력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 시설에서 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이란의 핵 사찰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 기회에 이 이란의 핵시설을 쳐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누구의 입장입니까? 트럼프. 야, 그냥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죽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이란의 핵시설을 쳐라라고 네타냐후한테 지금 트럼프는 지금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타냐후로서는 오히려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죽이 잘 맞는 거죠. 이번 게 없어버리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바로 미국으로서는 차도살인하는 거죠. 내가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치고 싶은데 내가 안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싸울 때 아예 그냥 끝장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이 아직 붙을 거냐 말 거냐. 사실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서로 17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상군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한다면 공중전인데 공중전은 이제 미사일을 쏘는 게 있고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게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미사일전이 될 겁니다. 근데 미사일전이 된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도 뭐 아쉬울 게 없거든요. 물론 이란에서 쏜 약 180발 중에 32발 정도가 이 아이언돔으로 방어가 안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이란의 핵시설과 만약에 군사시설 그리고 원유시설을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레바논이다, 무슨 지금 헤즈볼라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다,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다. 얘들은 전부 다 이 쫄딱이거든요. 지금 이란에서 다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하나의 게릴라전 하는 애니까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 게릴라들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게릴라 뒤에 있는 숙주인 이란도 제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네타냐후다. 인정사정 없는 네타냐후. 물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민간인들도 지금 다치고 있고 우리도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적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레바논도 적이죠. 팔레스타인도 적이죠. 이란도 적이죠. 시리아도 적이죠. 솔직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데 아무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우호적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그렇게 지금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 이란을 비롯한 또 시아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든 시아파든 간에 이 이슬람교 애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 그 작은 땅덩어리, 그야말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좀 지켜준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키기 때문에 미국도 지켜주는 거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면 미국이 지켜주겠습니까? 자, 그 골치 아픈 거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을 뭐 도와주긴 합니다만은 걔들 그 이스라엘 애들이 거기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살던 그 땅에 나라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 시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멋집니다. 네타냐후 멋지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해야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